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готуються у Воронезькій області, щоб їх прийняти. Також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Це загроза не тільки для України. Росія допомагає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навчатись війні. Вона покращує їхню зброю, дає їм досвід реального застосування зброї. Все це загроза для кожного в Азії, хто в зоні досяжності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끝없는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습받은 차량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옆에 있던 차량은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택배업체의 창고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는 이 업체가 드론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는데 지난 24일에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창고가 공격받아 운전수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들이 드론 거점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드론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물류시설 공격에 열중인 겁니다.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휴양시설을 공격해 아이 5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14,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측이요, 북한을 향해서 3만 명의 파병을 더 원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북한군 파병 3만 명,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좀 자세히 여쭤볼 텐데요.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의 2배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파병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도 양상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러시아에 더 많이 제공을 하면서 얻어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핵 관련 핵심 기술이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공짜로 러시아에게 저런 병력이나 물자를 줄 리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저렇게 병력과 물자를 제공을 하고 반대급부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핵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지금 북한이 ICBM의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라든지 다탄두 기술, 그다음에 전술핵 미사일을 소형화시키는 거, 그리고 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라든지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푸틴에게 이런 푸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결국 그 러시아로부터 그걸 받게 된다면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보라든지 전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때다. 이때 아쉬웠던 핵 기술을 완성하고 뭔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어주도록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핵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기회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만약에 파병이 된다면 그다음에 전장 경험이 깊어질 것이고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다음 순서는 북한이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음 순서가 지금 막연하게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장마철에 우리 한국에서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질회주의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물체입니다. 얼핏 보면 낙엽처럼 보이죠? 넓적한 낙엽처럼 보이는데 저게요, 지뢰입니다.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나뭇잎 모양의 지뢰인데 저게 지금 장마철을 틈타서 우리 남한으로 또 많이 쓸려 내려오고 있다고요? 계곡 등에? 예, 그렇습니다. 실제 2024년 북한의 물난리가 났을 때 이 나뭇잎 지뢰가 떠내려왔고 네. 실제 우리 그 낚시하던 분이 저걸 주웠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 공유 하천이 있습니다. 임진강. 네. 이쪽으로 해서 북한 비무장지대 일대에 매설했던 지뢰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걸 잘못 판단해서 짚거나 그렇죠. 건드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합참도 지금 경고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이상한 물체 일체 손을 대지 말고 신고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네. 사실 최근에 환강 때문에 북한의 무단 방류 네. 그것이 우리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네. 피해를 입힐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층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말 8초라고 하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됩니다. 경기도 북부 또는 강원도 쪽으로 물놀이, 피서 가시는 분들 계곡이나 강가에서 절대 이런 이상한 물체는 건드리지 말아야겠습니다.